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헝다그룹 파산으로 세계공황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FMC 점도표 주목하며 채권 떨어지고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2%, S&P 500 지수는 0.85%, 다우존스 지수는 0.68%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사주 매입.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개장 전 배당금 인상과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1% 이상 올랐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입니다. 요즘 이제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1.68% 올랐습니다. 그러자 애플도 146달러대까지 떨어지다가 결국은 0.61%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모든 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엑소모빌을 비롯한 정유주와 여행 관련 주식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결론은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헝다그룹 파산으로 세계공황 올 것인가?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설, 부동산 금융 시스템 확대 우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가 유동성 압박으로 파산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중국 전체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최근 주요 외신의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중국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제 중국과 악연이 있죠. 원래 2016년도에 중국을 공격하다가 한번 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부풀려서 더 악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채가 GDP 대비 300%에 이르는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제일 큰 약점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다그룹의 부채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중국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외화부채가 아니라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 헝다가 파산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악영향이 나비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헝다의 파산이 중국 주거래 은행의 부실로 전염되고 결국은 은행 파산이 뱅크런으로 이어진다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길 주식 빚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3배 레버리지를 써서 3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가가 30%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죠. 3배 레버리지이니까 원금의 90%,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면 90%가 날라가고 결국은 10%만 남습니다. 그러니 2억 7천만 원 날라가고 결국은 3천만 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보면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텐데 증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대 매매 당하고 결국은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 1억 원에 사서 1억 2천만 원을 팔게 되면 2천만 원인 20%가 이득입니다. 이것은 현금 1억 원을 내가 다 넣었을 때 얘기인데요. 그런데 만약 현금 1억 원이 아닌 내 돈 500만 원을 넣고 95%는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500만 원을 넣고 2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무려 400%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레버리지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반대로도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반대의 승승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1억 원 부동산을 500만 원 주고 샀는데 만기가 도래했는데 만약 9,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 100%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 도래 시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서 7천만 원으로 30%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어떻게 되냐? 원금 포함해서 600%의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기적도 되지만 레버리지의 독도 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최대의 손실은 원금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나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필 주식 투자 레버리지를 시작한 시점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시점이었다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한 시점이 마침 2008년도 9월이었다면 다음 대출 만기에 20% 이상 떨어진 아파트의 원금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빚을 내지 않았다면 주식은 2020년 3월에 부동산은 2012년에 황금의 찬스가 왔을 것입니다.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다라고 합니다. 2020년 3월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는 주식 폭락의 기억을 갖지 않았고 2012년 부동산을 시작한 불인이는 집거지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산은 가지고만 있다면 오른다는 환상은 공황을 경험하지 않아서 폭락이 무섭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투자에 있어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성공한 방식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100억을 넘게 벌었어도 레버리지 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더하기를 하는 투자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곱하기를 하는 투자는 한 번의 폭락으로 전 재산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곱하기 투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한 번 0을 곱하는 순간 재산은 0이 됩니다. 더하기 투자는 현금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곱하기 투자는 빚을 내서 하는 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더하기 투자를 하면 망할 일이 없다. 더구나 공황이 올 때 리밸런싱을 하며 현금을 쥐고 있다면 일생일대의 황금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 링크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다그룹 파산으로 세계 공황은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